안녕하세요. 제 얼굴은 안 까먹으셨죠? 예. 제가 오늘 뭐 9페이지 하기 전에 저번 주에 저랑 했었던 거 기억을 조금만 되살려 보시게요. 우리가 위험이에 대해서 배우셨죠? 위험. 위험은 위험인데 얘가 보험에서 보상하는 위험이 딱 정해져 있냐, 아니면 포괄적이냐에 따라서 특정 위험이냐, 종합 위험이냐 나뉜다 했죠? 네. 특정 위험이냐, 종합이냐 나뉜다 했어. 거기에서 이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가격이 하락된 분까지 보상해 주는 거. 이게 농업 수입 보장 수입 보장. 얘는 지금 어떤 거에 관점을 둔 거냐? 얘는 이런 말을 씁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한 거예요. 보상은 손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서 특정 위험이냐, 종합 위험이냐,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이라 나누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해가 왔을 때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뉩니다. 수확, 감소, 보장이 할 것이냐, 수확량이 떨어진 부분을 보장해 줄 것이냐, 아니면 사고 날 때까지 들어간 생산비를 보전해 줄 것이냐, 아니면 과일에 대한 피해를 보장해 줄 것이냐. 이런 애들로 나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종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합. 특정이나 수입 보장은 예외적인 사항이니까 종합 위험, 수확 감소 보장. 종합 위험, 생산비 보장. 종합 위험, 과실 손해 보장. 이런 상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 있죠, 사과. 사과 말고 복숭아 있죠, 복숭아. 복숭아는 종합 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여러분들 요즘에 벼에 보면 멸구 피해 많이 봤다 했죠? 벼는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웬만한 이들은 전부 다 수확 감소 보장.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간다 해서 저번 주에 간단하게 보셨고요. 그럼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배우시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농작물 재해 보험을 배우시는 거예요. 일단 농작물이다 그랬어, 농작물. 그럼 여러분 아시는 농작물 많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시기 가장 먼저 떠올리는 농작물. 네, 또, 네, 보리.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과, 포도, 감귤.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표고버섯 들었죠? 버섯. 얘네들 말고도 뭐 작약도 있고요. 작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도 전부 다 얘네들은 여기서 말하는 농작물은요. 보험, 가입, 대상인 것만 농작물이라 불러져요. 보험에서는요. 물론 뭐 아까 말씀 작약이나 다른 애들도 다 농작물이에요, 걔네들도. 근데 우리가 배우시는 농작물은 뭐다고요? 보험에 가입 대상인 보험에서 받아주는 애들만. 근데 보험 가입 대상도 얘도
이게 이제 본 사업이 있고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본 사업은 예전부터 계속 했던 거고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은 뭘까? 시범 사업. 시범 쪽으로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 싶으면 이제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해가 있어요. 재해. 재해면 여러 가지 재해가 있는데 어떤 재해냐 보니까 보험에서 말하는 거는요. 보상하는 손해.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보상하는 손해. 어떤 보험에 가입하셔도요. 거기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로 약관 나와 있어요. 거기가. 되셨죠? 예. 근데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서 어떤 역이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특정이냐, 종합이냐, 수입, 감소냐 하고 나뉜다.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특정 그러면 인삼입니다. 인삼. 특정위험이다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삼. 종합위험이다 그러면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다음에 수익 감소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입에 붙게. 한번 해보세요. 콩, 양, 마포, 가고. 시작. 양, 마포, 가고. 콩은 콩이겠죠? 양은 뭐냐면 양파, 양배추, 마늘, 포도. 가는 뭐냐면 가을 감자예요. 가을 감자. 고는 고구마. 일단 콩, 양, 마포, 가고만 알아두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한 2품목 정도 더 늘어날 거예요. 올해 개정돼서. 잠깐만요. 그래서 특정 위험을 외우실 필요 없고 보실 필요 없고 종합 보이시죠? 종합. 종합은 자연재해, 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격가지로 끼어드는 게 있어요. 그게 병충해입니다. 병충해는 보통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보통 약관으로 해주는 게 있고 교재 저 했었죠. 특별 약관을 해주는 게 있어요. 보통 약관으로는 고추나 감자나 복숭아다. 그다음 특별 약관은 벼다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배우시는 게 뭐냐? 보험입니다. 보험. 얘도 이제 우리가 배우신 농작물이지만 보험을 배우시는 건데 보험을. 그래서 다른 거는 아니고 농작물에 관한 여러분들 손해평가 그냥 가서 조사한 것만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배우시면. 보험인데 보험인데. 이 보험은 뭐냐? 손해보험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죠. 물보험 들어보세요. 물보험. 물보험. 재물보험, 물보험 그런 거 있죠? 전부 다 보다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뭐냐? 보험기간 있죠. 보험기간. 배우실 때 제일 먼저 보험 기간에 대해서 배워요.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뭐 10년짜리가 있을 거 보험 따라서 10년이 있을 것이고 20년이 30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기간은 그냥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에요. 얘네들 전부 다. 거의가 다. 근데 대부분 농작물은 생물이죠. 동물이라 안 했어요. 생물. 생물이기 때문에 얘를 심는다. 심는 날부터 수확하는 날까지. 이게 뭐냐? 심는 날부터 수확일까지. 그래서 나중에 보험 기간은 매년 시험에 거의 안 빠지고 나와요. 저랑 같이 외우실 겁니다. 이제 외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도 배우시고. 두 번째 뭘 배우냐? 계약.
인수에 대해서도 배워요. 계약 인수. 계약 인수. 그러면 계약 인수다 그 말이면 계약할 때 뭐 청약에 유인을 하고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할 때 이제 승낙을 할 때 이 양반들이 보험에서 심사를 하겠죠. 보험의 가입 대상인가 아닌가를 꼼꼼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지금 손해평가사니까 계약 인수 과정에서 우리가 끼어들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배우냐? 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수가 안 될 사항 농지도 거기 끼어들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계약을 변경시키고 이제 뭐 바꾸고 해지를 시키거나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얘네들은.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뭘 배우냐? 인수 제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가입 금액이 최저 얼마 미만이다 안 된다. 농지 면적이 얼마 미만이다 안 된다. 뭐 그런 애들을 배워요. 자, 세 번째. 이제 보험에서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가 있죠, 이제. 보상하는 손해를 배워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배우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할까요? 얘가 중요해요. 얘는요. 얘 아니면 얘들이에요. 굳이 여러분들이 막 신경 써서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네 번째, 뭘 배우시냐? 보험이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될 것이냐. 가입 금액이 어떻게 산정될 것이냐. 이런 애들도. 그러면 보험료는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 금액 있죠? 가입 금액의 사고율, 즉 보험료를 곱하면 얘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입 금액을. 가입 금액을 알려면 또 이런 애들도 알아. 청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 이런 애들도 알아야 돼. 쭉쭉 배울 겁니다. 얘가 어려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네들 전부 다 암기사항입니다. 얘네들이. 책 절반을 외우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하시면 다 외우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나중에 제가 제 말이 거짓말이다 가지고 진짜 다 외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시라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데 이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도 많이 보시고 손해평가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막 보실 거야. 유튜브도 나오고 여러 유튜버들이 막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거기 보시면 이런 말도 있어요. 2달 만에 합격하기, 3달 만에 합격하기 막 있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다 생구라예요.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예전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2차 2과목 계산 문제 공식 외우지 않고 풀기. 공식 외우지 않고 풀기라고 제목 썸네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해도 못 오니까 지는 공식 다 외워서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식 안 외우고 어떻게 풉니까? 우리가 다 외우고 풀어야지.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이번 달에 공부하는 거 있죠? 그냥 전혀 그 부담감 갖지 마시고 밑줄도 긋지 마세요. 그냥 이런 애들이 있는 것 같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만 하면 돼요. 요건 저 되셨죠?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그럼 얘네들을 카메라 잠깐 있어야 돼요. 얘네들을 손해 평가를 해야 돼. 손해 평가를. 손해 평가는 이런 말이 있어요. 피해 사실 확인하고 보험 금 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돼.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했잖아요, 지금.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어떤 피해일까요? 자, 보상하는 피해일까요? 보상하지 않는 피해일까요? 보상하는 피해. 얘가 보상하는 피해인지 보상하지 않는 피해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데 얘가 여기 보시면 종합위험이냐, 수익감소냐, 특정위험이냐. 아까 제가 뭐 수학감소니 과실손해보장이니 막 해놨잖아요. 그에 따라서 보상한 손해가 다 달라져 얘네들이. 물론 얘가 대부분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평가 나가 지금 공부하실 때는.
평가 나가셔도 까먹지 마시고요. 피해 사실인데 뭐다? 얘는 보상하는 거다. 보상하는 손해. 자, 그러면 여기에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 그냥 피해 사실이 보상하는 손해네 하고 보험금이 얼마 나갑니다. 절대 안 되겠죠. 얼마만큼 피해가 발생했는지 따라야 될 거죠. 그 피해 발생을 따지는 게 아까 제가 그 이제 지우기 전에 수학 감소로 피해가 얼마만큼 났느냐, 생산비 보장으로 피해가 얼마만큼 났느냐, 과실 손해 보장으로 피해가 얼마나 났느냐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 그래서 조사를 하시다가 저같이 선크림 별로 안 좋아하시고 모자 안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은 이렇게 타요. 이렇게까지 안 감아요. 제가 좀 감았습니다. 손도 제가 얘 쪽은 장갑 볼게요. 얘는 장갑 안 꼈거든요. 색깔 다르잖아요. 얘가. 저만 그래요. 다른 분도 안 그래요. 다른 분 깨끗하게 다니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수조사도 있고 표본조사도 있고 그냥 예찰조사, 피해 사실 확인조사, 예찰조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산정되냐면 피해 유리 산정이 돼요. 피해 유리. 이 피해를 가지고 뭐가 산정되냐? 보험금이 산정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1과목에서는 예를 하시는 거예요. 2과목에서는 예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사람 공부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니까 얘가 양이 더 많죠. 얘는 적게 적어놨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가 더 쉬운 것 같아 하시는데 얘가 훨씬 더 어려워요. 계산 문제가 들어가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특별하게 아주 운이 좋거나 머리가 좋으신 분 아니면 한 3달, 4달 정도 걸립니다. 언제부터요? 3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제가 계산 문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냥 참으세요. 이런 과정은요. 철저하게 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암기가 안 돼요, 이제는. 예전에는 운 좋아서 암기해서 그냥 푸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해 못하고 암기만 해서 푸는데 철저히 뭐다? 이해 위주가 있어요. 특히나 여기 조사 과정 있죠? 조사 방법, 조사 시기, 조사 뭐 그런 애들을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계산 문제 들어가셔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 수치가 나오는구나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가 뭐 수학이 고등학교 때 가면 수학 보시면 뭐 미분, 적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품목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다? 1과목에서 배우시는 거고 이게 뭐다? 2과목에서 배우시는 거다. 아마 11월 달부터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저랑이.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번 주에 받았을 자료 있죠? 자료, 용어 정리 이제 마지막 끝내시게. 아까 제가 이런 말을 썼잖아요. 수학 감소 보장이라고 말 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학이 감소된 부분을 보장한다 했어요. 지금. A라는 계약자가 이 논이라고 이 농지에서 어떤 작물인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어떨 때는 1000kg, 어떨 때는 1100kg, 어떨 때는 900kg 이렇게 이 농지에서 뭔가 수확한다 그래. 그것을 쉽게 말하니까 이것을 5년짜리 몇 년짜리? 5년짜리 데이터를 내요. 데이터를 내서 이 논에서는 평상시에 1000kg이 수확되는구나 라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동영상 보시는 분들 오해할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해하기 편하게 해드린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라고. 몇 년짜리 데이터? 5년짜리 데이터를 갖다가 낸 게 뭐다? 1000kg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이 농지에서는
평년 수준의 재해가 왔을 때는 이 정도 수확이 되겠구나라고 정해 놓겠죠. 계약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근데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태풍이 불어서 이 농지에서 600kg을 수확량이 나온 거예요. 태풍이 불었어요. 계약자는 이거 큰일 났구나. 나 보험금 신청해야지 하면서 신청한다. 그럼 우리가 조사 나왔어요. 조사 나와서 조사를 했겠죠? 어떤 조사냐면 표본조사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수확량이 얼마다? 600이다. 그러면 여기 수확량이라서 적어놨잖아요. 이 수확량은 여기 있는 계약자 A가 직접 거기에서 캔 수확량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이라고 불러요. 뭐라 한다고요?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수확량 나오죠? 그러면 누가 조사한 거다? 우리가 조사한 거예요. 이 수확량 앞에 두 글자가 붙어요. 어떤 글자가 붙냐? 조사 수확량, 실제 수확량 이런 말이 붙습니다. 전부 다 제하고 뭐라 한다? 수확량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농지에서 얼마 나온다? 1000. 근데 태풍 불어서 얼마 수확한다? 피해율 몇 %예요?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잘 하셨죠, 잘. 빼기 해서 1000으로 나누셨죠? 그럼 40% 나오죠? 그게 공식. 이게 피해를 나온 피해. 그러면 1000에서 600이니까 얼마 빠진 거예요? 400kg만큼 수확이 감소된 거예요? 증가된 거예요? 감소. 이 감소된 부분을 보장하는 거. 그리고 뭐란다? 수확 감소 보장이다. 그때 나오는 이 1000이나 숫자 있죠? 얘를 보고 평년 수확량 그럽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라 한다고요? 평년 수확. 이 과목에서는 평년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안 나와요. 1과목에서 나와요. 1과목에서. 보시면 한번 볼게요. 가입연도 직전 5년 중에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하에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외우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거기 실제 수확량의 말 보이시죠? 뭐다고요? 그냥 누가 조사한 거라고요? 우리 평가사가 조사한 수확량이다. 거기서 우리가 꼭 알고 계실 거는 5년 그리고 실제 수확량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벼 품종 들어보셨어요? 신동진한 벼 품종 들어보셨어요? 수량도 많고요. 키도 크고요. 얘네가 정말 그 농가의 그 수입에 도움을 주는 품종이거든요. 맛도 좋아요. 맛도 좋아요. 미질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근데 맛으로서는 제일 좋은 건 셀미가 제일 좋다더라고요. 셀미가. 제가 듣기로는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얘를 진짜 그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시죠? 눈 가리고 먹는 거. 그거 해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1등일걸요. 품질 중에서. 품질이 그럴 겁니다. 얘가 색깔도 좋고 품질도 좋고 그래. 단점이 있어요. 키가 커. 키가 큰데 얘가 예민해. 뭐에 예민하면 그 비료 있죠. 비료. 질소지 비료 예민해 가지고 좀만 더 주거나 좀만 덜 주죠. 그러면 바람 불거나 비 오면 통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얘에서 조금 더 그 도복에서 강한 애가 청무벼. 새청무로 좀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어쨌든 이 신동진을 농촌진흥제 농뭐 그런 데서 실험실에 키우니까 1제곱미터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700g이 나온다라고 할게요. 몇 그램? 700g. 어디서요? 실험실에서. 실험실에서. 얘를 갖다가 보급합니다. 김제 보급했어. 김제. 그다음
그다음에 남원했다. 남원. 그다음에 해남했다. 보금했네. 해남했다. 그럼 실험실에서 700g 나오던 것이 김제 가면 700g 나올까요? 더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김제로 가면 이 수치가 똑같이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다르게 나오고 있죠. 실험실 기구 다르니까. 여기 그래서 제가 800g 나온다 이렇게 적을게요. 남원을 갔어요. 남원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거기가 좀 그래 지대 높거든요. 지리산자리에서. 그러면 얘는 600g 나오는 거예요. 해남 저기 해남이나 장흥이나 강진 그 간척지 농지 있죠. 엄청 넓어요. 15,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축구장 3개 들어가요 거기가. 네. 그런데 가면 한 900g 나온다. 그러면 지역 다르죠. 또 이 재배 방식도 뭐 다를 수도 있겠죠. 재배 방식이 기계 이양이냐, 직파, 담수 직파 아니면 뭐 친환경이냐, 뭐 다 달라지겠죠. 그런 게 따라서 무슨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 처음에는 700g인데 이 내용이 달라지겠죠. 지역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수확량. 그걸 보고 우리가 표준 수확량이랍니다. 뭐라 한다고요? 표준 수확량. 그래서 김제 가면 7, 800, 여기 가면 600, 여기 가면 700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게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 가입 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 방식 등에 따라서 정해진 수확량이다. 되셨죠? 네,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은 의미는 뭐냐? 의미는 여기다가 혹시라도 적어보셔도 됩니다. 신규 가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신규 가입은 처음 가입하시는 거죠? 신규 가입 시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 일단 저것만 두세요. 신규 가입 시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00%.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참말로 어려운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 평년 착과량부터요. 저 밑에 중간에 감수과실수라고 보이시죠? 거기까지 묶어서요. 거기 묶어서 보험 상품 이름 적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이 적어보세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자, 이렇게 되셨나요? 혹시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보험 상품을 적어 말씀드렸어요. 적과 전 종합 위험이죠. 위험 보장 방식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 그러는데 이거 한번 적어드린 적 있죠. 얘가 품목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이에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그러면 적과란 거 있죠. 적과가 뭐라 했어? 저번주에 열매 속기. 필요한 거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것만 남겨두고 너무 따버리는 것, 필요 없는 거 따버리는 거 적과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게요. 적과를 했다. 적과 전이에요. 적과 후예요. 자,
적과 전의 과일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얘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손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를 중심과 1번과 나머지를 측과 그래요. 측과.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보니까 우리가 유가 그럽니다. 어린 과일 그래. 유가. 그러면 적과를 한다는 이야기는 얘만 남겨두고 얘네들 전부 다 딴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그럼 이 거착과 후는 얘만 남아있다는 소리죠. 얘만 남아있어요. 그럼 계약자는 나머지 측과를 따고 얘만 남겼으니까 얘를 뭐다? 수확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결정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적과 후에 이거의 개수를 1000개 그렇게 1000개. 자세요. 적과 후에 과일의 개수를 뭐라 한다고요? 1000개 그랬어요. 근데 얘 떨어졌어요? 달렸어요? 달려있죠. 그래요. 그래서 6글자로 적과 후, 착과 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적과 후, 착과 수. 그게 몇 개다? 1000개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적과 이전에 피해가 없다고 그 말 그냥 했죠. 그래서 얘를 또 5년짜리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몇 년짜리? 5년짜리 데이터를 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평년 착과 수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적과 착과 수의 몇 년짜리 데이터? 5년짜리 데이터를 낸 게 뭐다? 평년 착과 수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갈게요. 10,000개, 1000개라고 그냥 1000개. 근데 적과전의 종합위험이니까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겠죠. 되셨나요? 여기에서 냉해가 온 거예요. 냉해가. 뭔 말이냐? 꽃필 때 수정이 될 때 냉해가 왔다 그러면 중심가가 제일 먼저 꽃이 피거든요. 수정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측과만 남겨둘까요? 측과도 된다고. 그러면 계약자는 적과와 착과 수가 1000개면 피해 입었으면 더 적과를 할까요? 그냥 냅둬 그대로 정상적으로 할까요? 더 적과를 하겠죠. 피해 입은 것까지 하니까. 이 수치보다 더 떨어지겠죠. 1000개가 아니라 800개나 600개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더 적과를 하니까. 그러면 피해를 입어서 몇 개가 됐다? 800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적과하면 몇 개 나온다? 1000개. 피해 입어서 몇 개가 됐어요? 800개. 몇 개 차이 나는 거예요? 200개. 보험에서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 기준 찾는 게 뭐다? 평년 착과수다. 이렇게 되셨죠? 두 번째. 아주 어려운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 하시는 게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냉해가 왔어. 냉해가 왔어요. 냉해가. 만약 그러면 1000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된다? 800개가 된다 할게요. 제가 800개가 여기가. 평년 착과수는 몇 개? 1000개. 800개. 몇 개 차이 나는 거예요? 200개. 여기는 200개만큼 피해 본 거죠. 그럼 여기 몇 개 남았어요? 1000개. 그럼 앞으로 이 과소들이 작살났어. 완전히 100% 작살났어요. 작살나면 몇 개 손해보는 거예요, 이제. 800개 손해보는 거죠. 800개 손해보는, 빨간색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소는 적과 전에 200개 손해봤고, 앞으로 몇 개 손해보고 있어요? 800개 있어요. 두 개를 더하면 몇 개? 1000개. 이 제가 드리는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글씨 보고 하시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적과 전에 피해 몇 개? 200개. 앞으로 피해 볼 거 몇 개? 800개. 두 개를 더하면 뭐다? 1000개. 얘의 이름이 기준 착과수. 그래. 그 기준 착과수 딱 별표 쳐놓으세요.
요 개념 좀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요거 지울게요, 제가. 지우고 이렇게 볼게요. 평년착과수는 1000개예요. 정해놨단 말이에요. 재해가 없어요. 뭐가 없다? 재가 없다. 그럼 이 과수에서는 적과를 하면 몇 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1000개가 나와야 돼. 1000개가. 재해가 없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 물론 1000개까지 다 똑같지 않겠지. 999개 그렇게 되겠죠. 똑같아 보고. 그러면 얘기는 피해가 없고 앞으로 적과 이후에 피해 볼 수 있는 최대 과일의 개수 몇 개가 돼요? 1000개. 몇 개? 1000개. 얘가 이름이 뭐다? 기준 착과수라 불러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낌 오셨죠? 기준 착과수는 뭐예요, 그럼? 그 과손에 적과 전이 됐든 적과 우호가 됐든 가장 많이 피해 볼 수 있는 과일의 개수. 그걸 뭐라고 한다? 기준 착과수. 그러는 기준 착과수. 그래서 이해 가지고 자기 부담 감소량 구하고 그다음에 뭐 그 기준 수확량 구하고 자기 부담 감소량 구하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평년 착과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평년 착과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적과후 착과수를 평년 수준에 제기가 있을 때 적과 착과수를 뭐 하는 거? 5년짜리 데이터 낸 게 뭐다? 평년 착과수.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입 수확량 보시는데 가입 수확량 보시고 가입 수확량 보시고 가입 수확량? 아, 가입 과실수가 안 나와 있죠, 거기에. 가입 수확 옆에다가 이거 적으세요. 가입 수확량보다 이 말이 더 중요해요. 가입 과실수. 그리고 옆에다 뭐라 적으시냐? 평년 착과수 100%. 가입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의 100%. 이렇게만 알아두십니다. 조금 깊이 들어갔네요.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실 단어가 뭐냐? 감수과실수란 말 보이시나요? 거의 별표 치시고요. 감수과실수. 다음 주에 저랑 할 건데 나왔으니 간단하게만 보고 가시게. 적과 전 후예요. 적과 전에는 과일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 했잖아요. 지금 유가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태풍에 불었어요. 태풍은 강한 바람과 비예요. 태풍 경보 왔을 때 강한 바람 비인데 태풍이 불면요 얘네들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가 될까? 떨어지겠죠. 톡톡 떨어지겠죠. 떨어져. 두 번째, 얘네들은 이제 태풍이 불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씨가 엄청 더워요. 아니 우박이 오면 어떻게 돼? 얘는 때리겠죠. 그러면 떨어지겠지만 운 좋게 안 떨어지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맞고 뭐가 돼? 멍이 들겠죠. 멍이 들어요. 그래서 우박이 왔다. 이렇게 적과 이후에 피해 양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떨어진 과일에 달린 피해에서 낙과 피해 또는 달려있는 과일에 발생하는 피해에서 착과 피해 그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낙과 피해, 착과 피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과일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과일이 몇 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게 떨어진 과일의 개수가 낙과 수 그래.
달려있는 과일에 피해를 봤으니까 달려있는 과일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조사를 해요. 착, 과, 수 이렇게 불러줘요. 한 번만 더 해보시게 단순하지만 낙과 수, 착과 수 그래요. 근데 보험에서는 떨어졌다고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달려있다고 달려서 피해 입었다 무조건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피해가 얼마만큼 입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제 또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달려있는 이 낙과 수가 만약에 얘가 1000개가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물론 하겠지만 전수조사는 뭐냐면 다이소 가면 개수기가 있어. 탁탁탁 하면 개수 세는 거. 그걸 갖다 들고 다니면서 하나 세는 거예요. 이제 세가지고 1000개가 나오든가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1000개가 나오든가 나왔단 말이에요. 낙과수가. 이 낙과수 이 1000개가 전부 다 피해를 입었다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보험회사에서. 얘가 어느 정도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정도. 피해 정도를 조사를 해요. 그 피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1%로 할래. 나는 10%로 할래. 나는 20%로 20, 40, 60, 80 그렇게 할래.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상 50, 80, 100% 다음 주 할 거예요, 저랑에. 자, 한번 해볼게요. 정상 50, 80, 100. 과일은 감귤 빼고는 전부 다 정상 50, 80, 100으로 조사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과일은 정상이네.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거. 이 과일은 50% 피해네. 뭐 이 과일은 80% 피해네. 이 과일은 100% 피해네. 그렇게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를 해보니 60% 피해 입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600개 나오겠죠. 달려있는 과일이 착과수가 10,000개가 달려있어요. 거기에서 30% 피해 입었단 말이에요. 몇 개예요? 3,000개. 그러면 계약자는 이만큼 피해 입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농협 선보의 계산 방식에 따라 조사를 해보니 실제 피해는 얼마만큼?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얘네들이 보험 지급 대상이 되는 과일의 개수겠죠. 피해 과실수. 걔 이름이 뭐냐? 감수 과실수라고 해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는데? 감수 과실수. 그래서 이름을 붙여보시면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책 보시면 감수 과실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장하는 죄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실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실수. 우리는 얘를 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모든 거에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있는데 혹시 중간에 제가 적과 착과수 말만 해드렸지 그냥 개수만 말씀드렸지 적과 착과수 뭔지 말씀 안 드렸죠. 적과 착과수 거기 보시고 자 보시면 적과 전에는 이런 모양 적과 후에는 이런 모양 있죠. 우리는 얘네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단 말이에요, 얘가. 과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일단 나무 개수가 몇 개인가 세는 거예요. 뭐 실제 결과 조수니 조사 대상 결과 조사 대상 그런 말 안 할게요. 나무가 다 세보니까 300주가 있는 거예요. 300주가 몇 주가? 300주. 그럼 300주를 우리가 전부 다 나무 하나하나 다 조사하면 못 세요. 그래서 표본조사 할까요? 전수조사 할까요? 표본조사겠죠. 표본주를 선정을 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선정해서 표본주가 만약에 10주가 나왔어요. 10주가. 표본주 10주. 10주 많다. 5주만 할게. 5주. 뭐가? 표본주. 5주가 나왔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겠죠? 1번을 세보니 120개가 나와요. 2번을 세보니 110개가 나와요. 3번을 세보니 130개가 나와요. 4번을 세보니 140개가 나옵니다. 5번을 세보니 90개가 나와요. 이럴 수도 있겠죠? 더해봐요. 몇 개 나오나요? 250. 산수를 잘못해가지고. 500. 90개요? 590이요? 그러면 전체가 몇 개? 590개가 나와요. 몇 나무에서? 나누기 5. 그러면 한 나무당 평균 나오겠죠? 그놈을 전체 몇 주? 곱하기 300. 그러면 뭐가 나온다? 적과후 착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근데 얘가 초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셔요. 이 적과 조사를 나가면. 근데 이제 저기 익숙해지면 좀 할만한데. 얘가, 그래서 적과 착가 조사는요, 그 과일의 생산량을 갖다가 우리가 찾기 때문에 그 사과, 배, 당과 떨구가 있죠. 그 과수원의 생산량을 우리가 찾기 때문에 매년 보험에 가입한 농지는 피해가 있든 없든 점검 다 하는 거예요. 점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는 만약에 합격하시면 대부분 경상도 쪽으로 가십니다. 많이. 경상도 쪽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충청도나 그쪽으로 많이 오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경상도 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거기서 숙박을 하시면서 이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자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녀분한테 밥솥 돌리는 거, 세탁기 돌리는 거, 빨래 돌리는 거 다 알려주고 온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뒤에는 부부 평가사들이 계시거든요. 부부가 같은 조로 같이 가요. 그래서 방도 하나만 없고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뒤에 같은 경우는 부부 평가사를 따로 안 떼놓고 같이 조사, 웬만하면 같이 조사하시라고 하는데 그게 참 좋아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 평년 결실수 보이시죠? X 치시고 안 보셔도 돼요. OD에 나온 말인데 OD. 저는 OD가 뽕인지 몰랐어요. 뽕하고 OD가 다른 애들인지 알거든요. OD가 뽕이에요. 그래도 저 참다리하고 키위하고 저 똑같은 놈인지 몰랐어요. 똑같더라고요. 결과지 보이시나요? 결과지? 결과지. 여러분 우리 공부하시면 이런 말이 들어가요. 결과란 말, 결과. 과일이 맺힌다. 주 그러면 나무, 지 그러면 가지. 여기가 뭐가 붙었어요? 1년 전에 엄마 가지 그래요. 엄마 가지. 1년 전 거. 그 밑에 평년 결과 모지수라고 보이시죠? 이것도 X. 전혀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십니다. 오늘 공부하실 때 가셔가지고 뭐 벌써 까먹으셨을 거예요. 평년 수확량 기억하신가요? 평년 착가수 기억하시죠? 단어는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보이시죠? 별표 치시고. 평년 수확량이 1000kg 나와요. 어떤 농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농사 짓다 보니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그래서 계약자가 태풍 피해 신고를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고구마가 작살나고 감자가 작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태풍 신고 때문에 태풍 신고해서 우리가 조사를 나갔어요. 어떤 조사냐? 수확량 조사예요. 수확량. 양 조사를 해보니 앞에 붙는 말이 2개 있다 했죠? 2개. 조사, 실제. 얘네들은 뭐다? 있든 없든 뭐다? 우리 평가사가 조사한 거다. 이 수확량을 표본 조사를 해보니 이 수확량이 600kg이 나온 거예요. 600kg. 뭐 때문에?
태풍 때문에.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400kg이 감수량이 뭐늘마다 400kg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평가사분이 조사를 해, 그 농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 지금 400 감수량이 지금 감소한 양이 400kg이죠. 얘가 꼭 태풍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계약자가 물 빠짐, 그 수로 있죠. 그걸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잡초가 너무 많다거나 그것 때문에 이만큼 빠진 비율도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비율을 따져보니 10%가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 10%. 즉 그러면 이 400kg의 10%는 태풍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죠. 보상이에요, 미보상이에요? 미보상이에요. 내일을 보고 미보상 비율. 그럼 뭐라 한다고요? 미보상 비율. 어디에 서 400에 서. 되셨나요? 그러면 400kg 곱하기 10%, 즉 0.1이죠. 해보면 얼마 나와요? 40kg. 그러면 얘 400kg의 일이 뭐라고? 감수량. 그러면 40kg이면 감수량인데 보상이다, 미보상이다. 그래서 얘 이름이 미보상 감수량 불러주는 거예요. 자, 얘 뭐라고요? 10%가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 그리고 나중에 미보상 감수량 그런다 그러면 얘는 뭐 천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년 수확량. 수확량. 400 나왔죠? 그때 얼마 곱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보상 감수량은 평 빼기 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고 외우실 거예요, 나중에.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미보상 감수량은 한번 한다. 평에서 수 빼가지고 뭘 구한다?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뭐라 한다? 미보상 감수량.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